한상률 갈릉 아테네의 길을 묻다. 번영의 길을 갈 것인가, 망국의 길을 갈 것인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도편 추방의 망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의 아테네에는 도편 추방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군림하는 사람은 물론 군림할 염려가 있는 사람을 투표에 붙여서 6,000명 이상이 찬성하면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진에 보는 것처럼 깨진 도기 조각에다가 이름을 새겨넣는 방법으로 투표를 했기 때문에 도편 추방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특징은 군림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군림할 염려가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추방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기원전 487년에서부터 416년까지 71년에 걸쳐서 총 13번의 도편 추방이 있었습니다. 평균 5, 6년에 한 번꼴로 있었던 셈이지요. 특히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는 자신의 해군력 증강에 반대하는 4명을 5년 사이에 연이어 도편 추방하기도 하였습니다. 해군력 증강이라는 그의 정책은 올바른 것이었지만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도편 추방을 악용하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11년 후에 그 자신도 도편 추방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집 근처에 신전을 짓고 그곳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다는 것이 겉으로 내세운 이유였지만 정치적 보복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후에 있었던 7번의 도편 추방은 애꿎은 사람을 속죄양으로 추방하거나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한때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었던 도편 추방이라는 제도가 편가르기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무릇 제도란 그 제도의 올바른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못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500년이 지난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도편 추방과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탄핵 제도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에 탄핵 소추안을 11번에 걸쳐 발의했습니다. 그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환 검사의 탄핵 소추안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나머지 탄핵 소추 사건도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정치적 무리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더하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동은 지난 4.11 총선에서 압승한 데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민주당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에 실망한 국민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것은 윤석열 후보 또는 국민의힘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에 실망한 국민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의 상대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이낙연 후보였더라면 0.7% 차이에 불과한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아테네가 도편 추방의 망령에 빠져 나라를 망친 것처럼 탄핵의 망령에 붙들려 나라를 어지럽히고 자신들까지 망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먹사니즘에 전념하기를 허황된 바람인지 모르지만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대표는 먹사니즘을 내치는데 민주당은 탄핵과 특검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머지않아 국민들로부터 대통령 탄핵과 특검이 먹사니즘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국민들은 탄핵이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조금도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정치권의 권력 다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익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